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예능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불꽃야구 포맷 분쟁의 진실을 파고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업계의 깊은 곳에서만 맴돌던 갈등이 마침내 수면 위로 터져나오며 스튜디오 C1과 JTBC라는 두 이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저작권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제 취재 현장의 공기는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기획 단계의 역할 분담 비용 협상, 무너진 신뢰와 권력 관계까지 모든 요소가 한데 뒤엉켜 있었고, 그 안에서 누가 진짜 창작자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날카롭게 떠올랐습니다. 이 분쟁의 무게는 서서히 높아졌고 어느 순간부터 업계 전체가 이 사건을 눈을 떼지 못한 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은 중앙지방법 민사 60부 복도에서 감돌던 미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은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살피듯 조심스러운 눈빛을 교환했고 모두가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논쟁의 원작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그 말이 폭발했는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취재진은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포맷 싸움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4년의 감정비용 문제팀의 해체와 재구성까지 응축된 갈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스튜디오 C1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포맷을 설계했다고 주장합니다. 기획안, 출발점, 출연진, 구성 경기 방식, 인터뷰 톤, 편집 구조까지 모든 것이 자신들이 구축한 세계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문건 중에는 2021년 첫 시즌을 준비하며 작성된 회의록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문서에는 레전드 야구인을 중심으로 한 리빌딩 스토리 실전 경기의 긴박함을 드라마적으로 구성하는 방식 시청자 참여 응원 구조 도입 같은 구체적 아이디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서 마지막 장에는 핵심 포맷은 스튜디오 C1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내용이라는 문구가 손글씨로 남아있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만으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또 다른 자료와 증언은 이 사건이 단순히 한쪽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포맷의 정체성과 창작의 주체라는 문제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였고, 작은 흔들림 하나가 전체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스튜디오 C1이 내세운 자신감은 강했지만 그들의 주장을 둘러싼 질문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JTBC의 입장은 스튜디오 C1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JTBC는 촬영된 영상뿐 아니라 기획 초기 단계부터 협의와 투자가 이루어졌고, 시즌이 거듭되면서 프로그램의 정체성은 이미 JTBC 브랜드 안에서 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출연자 섭외, 예산 집행, 스토리 방향성 같은 핵심 결정 구조가 JTBC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며 제작사는 그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왔을 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스튜디오 C1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말하는 건 사실과 다르며 업계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시점은 시즌4 초반 제작비 협상에서였습니다. 연간 제작비가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JTBC 내부 결제 라인에서는 이 정도 상승이면 프로그램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언론에 공개된 예산표 초안에는 제작비 급증으로 인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붉은 표시로 남아있었고, 그 항목들은 JTBC가 비용 상승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 직접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양측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충돌은 스튜디오 교체라는 결정을 불러왔습니다. JTBC는 기존 제작 파트너와 결별하고 새로운 방향을 택했으며, 스튜디오 C1은 그 즉시 독자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준비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촬영 현장은 마치 반항의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촬영팀 관계자는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는 분위기였다. JTBC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직접 확인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구조 세트, 구성 인터뷰, 톤, 내레이션, 분위기와 극적 편집 방식이 기존 JTBC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비교 분석 자료에는 구조적 유사성과 편집 톤 유사성이 90% 이상이라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JTBC가 소송 근거로 제출한 내부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유사성의 수준은 단순 오마주나 장르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결국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강도 높은 조정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초기 조정안의 핵심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 C1이 업로드한 모든 불꽃야구 영상 삭제 업로드 금지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하루 1억 원의 간접 강제금 부과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업계에서도 역대급 수준의 강력한 조치로 평가되었고 스튜디오 C1 내부에서는 사실상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JTBC는 조정안에 빠르게 수긍하는 분위기였지만 스튜디오 C1 측은 단호히 거부했고 사건은 더욱 그러나 2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발생했습니다. 스튜디오 C1이 원작 포맷의 창작 근거로 제출한 일부 문서가 업계 내부에서 검증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제보자들의 익명 진술을 통해 초기 회의 문서 중 일부가 방송사 측 기획 자료와 병합된 뒤 재정리된 버전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 주장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단서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자들의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경로에서 연락해 왔음에도 같은 지점을 가리켰고 스튜디오 C1이 제출한 초기 회의록과 포맷 문서가 순수한 원본이 아닐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제보자 A는 문서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정제된 버전이라고 말했고 제보자 B는 2022년 중반 JTBC 내부 기획안 일부가 병합되는 과정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제작팀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직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상한 점이 많았다는 말만 남기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가 남긴 침묵은 오히려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부정도 긍정도 아니었고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무게감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건이 단순한 주장과 반박의 차원을 넘어서 문서의 진정성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신호였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제보자들이 언급한 문서 일부를 외부 포맷 분석 전문가에게 전달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에는 이틀이 소요되었고 결과를 받아든 순간 취재진은 여러 차례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문서 구조의 68%가 동일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문서가 작성된 시기적 격차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유사도였고 특히 수정 기록과 파일 구조가 모두 2022년 7월 이후 기록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은 원본 문서라면 있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기획 초반인 2021년에 작성된 문서라면 당연히 초기 버전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했지만 분석 결과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문서의 메타데이터에서 드러났습니다. 최근 편집자의 아이디가 제작사 내부 인물이 아니라 JTBC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업계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고 스튜디오 C1이 주장해온 독자 창작 논리를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JTBC는 즉각 반응을 준비했으며 우리는 포맷 개발 과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입장을 반면 스튜디오 C1은 문서 병합은 기획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며 여러 버전의 논의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협업의 흔적과 구조적 동일성은 분명히 구분되는 문제라며 스튜디오 C1의 해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보가 공개된 이후 법률 대리인의 분위기도 달라졌고 스튜디오 C1의 변호인은 문건의 진정성은 조정기일에서 명확히 밝히겠다고 하면서도 목소리 끝에 미세한 흔들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JTBC 측 변호사는 자신들의 자료가 충분히 신빙성을 갖췄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양측의 갈등은 단순한 포맷 소유권 논쟁을 넘어 원본 문서의 순도와 창작 기여도라는 훨씬 깊은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사건의 방향은 점점 JTBC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스튜디오 C1이 쌓아온 내러티브는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흔든 것은 익명 제보자 2명에 이어 등장한 또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JTBC와 스튜디오 C1, 양측 모두와 일한 경험이 있는 기획 프리랜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짧았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포맷이라는 구조가 한쪽의 독점적 창작물로 정의되기 어려운 영역이며 스튜디오 C1이 주장하는 방식은 실제 제작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맷의 뼈대는 스튜디오 C1이 가져왔을 수 있지만 그 위에 살과 근육을 붙인 것은 JTBC의 역할이었다는 그의 설명은 업계 현실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프리랜서의 이 진술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포맷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관통하는 분석이었습니다. 예능 포맷은 회의 수십 차례를 거치고 다양한 부서의 협업이 겹겹이 쌓이며 완성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회사나 개인이 모든 기여도를 독점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그의 말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증언이 공개되자 법원 조정위원회 분위기는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위원 중 한 명은 취재진에게 포맷 소유권 판단은 단순히 문서를 비교하는 작업이 아니라 실제 제작 과정에서 어느 쪽의 기여도가 결정적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문서의 형식적 주인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창작 흐름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스튜디오 C1이 강조해온 독자 창작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관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긴장감은 조정기일을 앞두고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조정 하루 전날 스튜디오 C1 내부 메신저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이었습니다. 내일 모든 게 결정된다는 짧은 문장 속에는 기대와 불안, 확신과 흔들림이 뒤섞여 있었고 내부에서도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문장을 보낸 사람은 익명을 유지했지만 그 짧은 메시지는 스튜디오 내부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포맷 소유권을 넘어 업계 구조 자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장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작 현장에서 체감되는 프로그램의 유사성, 비용 구조의 변화, 출연진들의 증언까지 모든 요소가 양측의 주장과 얽히며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띄어갔습니다. 특히 예능 제작에서 중요한 요소인 톤과 흐름의 유사성은 스튜디오 C1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법적 분쟁의 핵심 공격 포인트가 되기 충분했습니다. 제작비 논쟁도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JTBC 내부 자료에서 폭등한 제작비 항목들은 단순한 운영비 증가를 넘어 특정 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예산 초안에는 전년 대비 22% 상승한 특정 항목이 붉게 표시되어 있었고 이는 협상 결렬의 근본 원인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결국 비용 문제와 창작 기여도 문제는 서로 얽혀 불씨를 키우는 연료가 되었고 사건은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충돌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것은 세 번째 증언자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JTBC 측과 스튜디오 C1 측 모두와 협업한 적이 있는 기획 프리랜서라고 소개했고 그의 짧지만 명확한 증언은 사건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는 포맷 개발의 실질적 구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포맷의 완성은 특정 팀의 독립적 창작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협업이 맞물리며 쌓이는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튜디오 C1이 주장해온 독자 창작 서사는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으며 JTBC에 장기적 기여가 없었다면 현재의 완성도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그의 분석은 법원뿐 아니라 업계 전체에 깊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이 증언을 단순한 참고 의견이 아니라 제작 과정의 실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조정위원은 기여도를 판단하려면 회의록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시즌이 진행되며 정체성이 형성된 전체 흐름을 살펴야 한다고 말하며 사건을 문서의 진위 여부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창작의 중심을 자신들이라고 주장해온 스튜디오 C1에게 치명적인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분쟁을 둘러싼 주변의 공기도 급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작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초기 촬영 단계에서 스튜디오 C1이 JTBC와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의 흐름이나 편집 방향은 기존 프로그램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동일한 톤은 단순한 스타일 유사성을 넘어 포맷 기여도를 판단하는 실질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는 스튜디오 C1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엄청난 제작비 상승도 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JTBC가 제시한 내부 자료에서는 특정 비용 항목의 상승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는 비용 구조가 갈등의 배경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단서였습니다. 제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JTBC 내부에서는 프로그램 폐지까지 논의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뢰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포맷 소유권 논쟁과 맞물리며 폭발적인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건은 문서의 순도 기여도 제작 구조 비용 문제까지 모든 요소가 뒤얽힌 복잡한 도표처럼 흘러갔고 어느 한쪽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정기일을 하루 앞두고 스튜디오 C1 내부에서 흘러나온 메시지는 이 긴 싸움의 마지막을 예고했습니다. 진짜 창작자가 누구인지 이제 피할 수 없다는 문장은
업계 전체를 긴장시키며 새벽처럼 고요한 폭풍 전야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증언과 자료는 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사건의 결론은 이제 단 하나의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이 다가오자 사건의 무게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문이 열리는 단 한순간뿐이었고 포맷 논쟁의 결론은 한국 예능산업 전체의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스튜디오 C1과 JTBC 양측은 마지막까지 내부 논리를 정비하며 조정위원회 앞에 설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분위기는 차갑고 조용했지만 그 기류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과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양측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 전날 밤 스튜디오 C1 내부에서 흘러나온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메시지는 실체적 진실을 향한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자료기여도 증언들은 이미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고 그 흐름은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무게로 한 방향을 향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문서 논쟁이나 기획 분쟁이 아니라 창작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하게 만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누가 어떤 지점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는가라는 질문은 한국 예능산업의 근본 구조와도 깊게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취재진이 마지막으로 만난 전문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포맷의 주인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려면 자료의 순도와 기여도의 명확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는 문서의 흐름과 현장의 기여도를 모두 고려할 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은 한쪽의 주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창작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었고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정위원회의 판단뿐이었습니다. 조정기일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숨을 삼키는 듯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드러날 단 한 문장은 한국 방송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창작자는 누구인가? 이 한 문장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이어졌던 모든 자료 증언 논쟁을 갈무리하는 핵심이었고 업계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순간은 서서히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진실은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고 그 기울기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누가 이길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 조정 결과는 한 프로그램의 운명만이 아니라 한국 예능산업의 미래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며 그 진실은 누군가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선명한 결과로 남게 될 것입니다.